해방과 6.25 전쟁 이후에 이상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가 됐을까? 거기에 몇 가지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설계를 한 어떤 구도가 있습니다. 이상은 1937년 4월 17일 날에 세상을 떠났어요. 1937년 4월 17일. 그리고 이상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의 그 첨단적이고 아주 그 모던한 스타일을 그 간직하여서 넘겨준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사를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1939년에 창간된 39년 2월에 창간된 문장지는 고전문학은 이병기가, 시는 정지용이, 그리고 소설은 이태준이 이렇게 맡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병기의 고전주의와 전통주의에 그 지배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태준이 등단시킨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할 때 그 신춘문예 당선시켜준 그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이걸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장파의 이 전통주의는 김동리의 어떤 토속적 그 전통주의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해방되니까 김동리가 한국문학에 선편을 쥐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통주의와 토속주의 맥락에서 한국 현대문학이 시작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해방 공간 때 이상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보성고보 동창이었고, 그리고 그 임화가 학예사 출판사를 하면서, 임화 시인 아시죠? 임화가 학예사를 출판사를 열었어요. 1939년에. 그러면서 고전문학은 이 사람이 임화가 꿈이 컸습니다. 고전문고 20권, 현대문고 20권을 낼 생각이었어요. 고전문고 20권을 위해서는 조선 소설사를 쓴 김태준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그 고전문고 기획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원본 춘향전이에요. 2번은 그 조선 민요선입니다. 조선 민요선은 임화가 직접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 그 동시대 작품들도 창작집을 내기로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두 사람의 동창, 누구냐면 김기림과 임화가 동창이었거든요. 1908년생. 김기림은 시인이자 비평가잖아요. 영문학을 공부했고 두 번이나 일본에 유학 갔던 아주 큰 지식인이죠. 그런데 이 임화가 김기림과 같이 보성고보 동창인 이상이 이렇게 일찍 죽었잖아요. 그 사람의 창작집을 내자고 했어요. 근데 학예사가 그만 경성 꿈그룹 사건 때문에 학예사가 문을 닫게 된 거죠. 더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서 해방 전에 이상의 창작집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기획만 하고 끝난 거죠. 근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임화는 1947년인가 11월에 월북을 해버렸어요. 해방되자마자 임화는 제가 최근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46년 9월 11일 날이 조선공산당이 재건된 날이거든요. 재창당한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가 같은 그날 임화는 그 공산당원이 됐고, 그러니까 당원의 문학을 하다가 나중에 월북을 해버렸어요. 남아있는 건 김기림밖에 없었어요. 김기림은 바로 그 이상을 되살려야 된다는 막중한 과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펴낸 그 책이 뭐냐면 이상선집, 1949년에 백양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상선집을 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박인환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박인환의 죽음. 어째서 박인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느냐? 박인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926년생이었어요. 1926년 8월 15일생입니다. 8월 15일생인가인데 1945년 8월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평양의학전문 학생이었어요. 근데 워낙 그 10대 때부터 문학 지망생이었단 말이죠. 평양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해방이 되니까 학교 때려치우고 남쪽으로 서울로 내려왔어요. 이제 인제가 고향이지만 서울에서 성장했죠.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종로 2강가 예전에 보면 그 보청기 대한보청기 있었거든요. 종로에. 그 자리가 뭐냐면 그 자리가 박인환이 그 서점 낸 곳. 뭐죠? 마리서사를 낸 곳이에요. 그 자리가. 마리서사를 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학책들 다 가져다가 그 중고책방 연 거죠. 마리서사를. 책이 없던 시대니까 거기에 책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거기에 누가 들었냐면 김기림이 드나들었어요. 김기림을 통해서 박인환에게 문학사를 제가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박인환이냐 김수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박인환은 유행적이고 값싼 조금 유행적인 모더니즘 이런 걸 했고 김수영은 굉장히 그렇게 심오한 어떤 현실 비평적인 문명 비평적인 어떤 그런 그 시를 썼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박인환은 별거 아니다 이런 시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박인환은 굉장히 그 문학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김기림을 통해서 이상의 문학적 가치를 알았어요. 그 전수받은 겁니다. 전수받았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 김기림이 의발을 전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의발을 전수하듯이 그렇게 그 이상문학의 값어치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박인환이 이상을 중시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1953년에 피난지 부산에서 이상 추모의 밤을 열었어요. 그리고 박인환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56년 3월 20일인데 그게 이상의 죽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1956년 3월 17일 날 그날이 이상이 죽은 날인 것으로 알았어요. 이상의 기일로 알았어요. 박인환은. 그래서 그날 한국일보의 조간신문에 죽은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상 추모식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날 이상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문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3월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술을 마셨어요. 2박 3일 동안 술을 마시고 3월 20일 날 가슴이 답답해서 밤에 9시에 집에 갔는데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심장마비였는지 뭐 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였죠. 그럼 어째서 그런 박인환의 죽음이 이상과 관련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분명히 김기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백양당에서 나온 이상 선집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추론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국회도서관, 국가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가서 실제로 백양당에서 나온 이상 선집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인쇄가 이상의 기일이 3월 17일로 돼 있는 거예요. 사망한 날짜가.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지. 아니면 그 김기림이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3월 17일에 세상을 떠난 거로 돼 있어. 4월 17일인데. 그 인쇄가 제대로 됐으면 박인환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이상문학의 해방 후에 시 쪽에서의 이상문학의 적자는 박인환이라는